안녕하세요. 마케팅 전략가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케터라고 하면 반드시 챙겨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매출과 브랜드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되는 그런 마케터 입장에서 매출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위클리, 그 다음에 먼슬리로 숫자들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브랜드 지표도 항상 머릿속에서 이렇게 마음 한켠에 챙기면서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브랜드고 어디까지가 매출이냐, 매출에서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그 질문을 마케터라고 하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터가 챙겨야 될 숫자들의 종류가 요즘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면서. 그래서 이게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엑셀 시트에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또 막상 그러면서도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 아니면 정체야? 아니면 하락하고 있어? 이런 심플한 질문을 했을 때 마케팅 입장에서 쉽게 이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브랜드 지표를 매출 지표 속에 숨어있는 이 브랜드 관련된 지표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왜 브랜드 지표들은 이런 그 좀 특이한 성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한 방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매출 지표만 너무 챙기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매출이 계속 잘 나오는데 속으로 브랜드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를 빨리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나중에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당장에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브랜드가 건강하게 가고 있을 경우에 또 브랜드를 잘 챙기면서 추후에 매출도 더 잘 키우는 그런 전략을 스마트하게 쓰기 위해서는 매출에서 브랜드 지표, 매출 속에 숨어 있는 브랜드 지표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마케터라고 하면 이렇게 더듬이를 곤두세우고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브랜드 지표와 매출 지표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매출 지표 속에 숨어있는 브랜드 지표를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매출 지표와 브랜드 지표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고, 특히 그 속에서 브랜드 지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팁이 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 강의는 오늘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브랜드 지표의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지, 브랜드 지표 자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브랜드 지표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지표의 어떤 점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가라고 하면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매출 지표와 브랜드 지표 자체가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왜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 지표와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KPI가 같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지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것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브랜드 지표 자체의 한계점과 위험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요. 매출 지표가 브랜드 지표하고 같지 않은 이유라고 하면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도식화 해봤는데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매출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브랜드라고 여기 적혀 있는 그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하고 상관없는 또 브랜드 이외의 요인들이 작용하는 매출 포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브랜드가 일으키는 매출이라고 하면 전체 매출의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고객이 스스로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이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추종하고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고 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건강한 매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로 인해서 일어나는 매출 포션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파워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담보되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 단기적으로 들쭉날쭉하지만 브랜드 파워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베이스라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매출은 이 브랜드 파워를 끌고 가는 요 비중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 이외의 요소들이 이 속에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전체 시장 사이즈 자체가 매달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계절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기 변화와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움직임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사의 어떤 활동과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통망 자체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확장됨에 따라서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특히 이제 가격이나 프로모션 활동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매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브랜드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브랜드 파워 자체의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매출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넘 브랜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전체 매출을 일으키는,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요소로는 크게 이렇게 브랜드와 넘 브랜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 안에서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 다음에 브랜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브랜드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그림을 스스로 명확하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브랜드 지표와 광고 효과 KPI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브랜드 지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그 고객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고 좋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광고가 마케팅에서는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마케터의 업무로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브랜드를 인식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 위에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브랜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칼로 무 자르듯이 광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나온 글로벌 데이터로는 전체 브랜드 인식에서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25% 정도 된다라고 조사에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그 경험상으로 볼 때에도 그 정도 한 25%, 30%, 많으면 35% 요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외에 광고 이외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품 자체의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팔렸는데 제품이 팔리고 있는 순간에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 회사에 컨택을 했을 때 어떤 경험이 일어났는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서 어떤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퍼뜨렸는지,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다 작용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브랜드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지표와 광고 KPI는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브랜드 지표는 말씀드린 대로 고객에서 출발해서 고객으로 끝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결국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 수많은 고객들의 그런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내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고객의 마음 인식 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어떤 고객 중심으로 보는 지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광고 KPI 같은 경우는 요즘 디지털 마케팅 트래킹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에 어떤 접점에서 내가 돈을 얼마를 썼는데 그게 광고적으로 효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KPI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브랜드 지표 같은 경우는 고객이 내 브랜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인지도,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미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다른 경쟁사나 기존 다른 경쟁사나 아니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하고 대비해서 내 브랜드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선호하고 있는지, 선호도, 그 다음에 내 브랜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큼 충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충성도, 이렇게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광고 KPI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KPI 항목들보다 더 쪼개서 실제 업무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크게 보면은 얼마나 노출되는지 인프레션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돈 쓴 거에 대한 어떤 ROI 측정할 수 있는 CTR이나 CPC 같은 KPI, 그리고 실제로 구매로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볼 수 있는 전환율과 관련된 컨버전, 이런 요소들을 광고 KP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광고 KPI 같은 경우는 특정 광고 활동, 특정 캠페인에 대한 효과 측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캠페인을 내가 3개월간 지속했고 디지털 채널상으로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고 그게 실제로 고객이 얼만큼 받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클릭을 했고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 사이트로 어떻게 랜딩이 돼서 구매로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쭉 고객 여정을 따라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광고 KPI까지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적표라고 하면은 광고 KP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어난 개별 액티비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광고 효과 KPI를 계속 자세하게 쪼개서 보는 그 활동만으로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크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직접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2가지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째로는 브랜드 지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 지표 자체가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의 경험상 브랜드 지표를 1년에 한 번씩 10년에 걸쳐서 트래킹을 했다든지 아니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출 지표보다 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실제로는 사람들한테서 조금씩 멀어지고 맛이 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지표상으로는 인지도가 계속 95%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선호도도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선호한다라는 그런 퍼센티지가 예를 들면 25%라고 했을 때 25%에서 좀 떨어지지 않고 25%, 24.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이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 상황을 빨리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2번째 이유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평균값이나 총합으로 다 뭉뚱그려지게 되면 더욱 이런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선호도라고 했을 때 전국 평균, 그 다음에 모든 연령대별로 예를 들면 누구는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하고 누구는 5점이라고 하게 되면 평균이 6점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5점이나 4점으로 내려갈 경우에 그게 누가 어떻게 발언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묻히는 그런 평균값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마케터라고 하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3번째 같은 경우는
고객을 토탈로 봤을 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특히 이런 경우에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고객을 중요도별로 나눠서 좀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제가 이제 계란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고객이 다 같은 고객을 전체 계란이라고 했을 때 계란을 통째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계란을 쪼갰을 때도 안에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핵심 타겟 고객을 노른자라고 했을 때 전체 토탈 숫자보다는 이 노른자를 발라내서 이 노른자 안에서 브랜드의 퍼포먼스가 어떤지를 반드시 줌인해서 보시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